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이중생활이잖아요. 약간 이중생활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 현재 제가. 미국에서 우버 할까? 우버 해도 우리 가족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뛰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 되게 심도 있게 했었어요. 이렇게 생활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한 되신 반년 거예요? 넘었고 어머. 미국으로 간 지는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아, 있어요. 네. 전에는 제가 공부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처음으로 보냈어요. 40 몇 네. 년 만에. 아, 네. 그러니까 바쁘게 아빠로서의 역할만 해오다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거의 없었고 와이프한테 뭐 식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뭐 보고 하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에서도 2주는 제주도에서 있고 제주도 매장이 또 공교롭게도 멀리 또 있으니까 그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급한 일 있으면 또 1, 2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야, 그 미국에서 그 요리도 삼시세끼 그걸 못 해줬던 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빠한테 얻어먹은 게 뭐니? 가끔씩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계란 후라이를 얘기해서 달걀 후라이. 그게 저한테 약간 충격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해준 게 없었구나.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아침, 점심을 또 거기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지만 삼각김밥을 꼭 싸서 간식으로. 네, 저녁 준비하고 그래서 일상이 재료 사다 날르는 거예요. 네. 몸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건강적으로도 사실 이제는 진짜 예전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몸이 그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이제 온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예. 시차 적응이 또 그게 또 고통스럽거든요. 가는데 또 시차 적응 가서 한 3, 4일 동안 잠만 자고 낮가봐요. 또 와서 3, 4일 동안 또 그 적응하고 야, 밸런스가 정말 신체 밸런스가 깨져요. 네. 그리고 2주 적응할 때쯤 돼서 이제 이 일하고 정신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이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나중에 건강에 문제. 왜냐면 위가 저녁 때 쉬었다가 근데 또 한국에 오면 이제 위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위장 장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조금씩. 아니 근데 3주 동안 미국에서는 가족들과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네, 3주 동안 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생 중학생이랑 쉽지 않은데 중학생. 그래서 아예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풍문고 가서 정석이라는 책을 이제 아이고 오랜만이다. 다시 정석 오랜만이다. 어이구. 네, 그걸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선행 학습을 제가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캠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한 명씩. hold 알아? hold가 그냥 잡다라는 뜻도 있고 개최하다, 행사를 개최하다. hold a ceremony for something. 단어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우와.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제 엄마도 잘하지만 아빠가 수학 같은 거 더 잘하니까 엄마를 약간 덜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불균형이 또 생겨서 엄마가 가르쳐도 엄마 모르잖아. 그 아빠한테 그럼 또 전화해서 일하는 중간에 이렇게 또 풀어줘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부인을 좀 한국으로 오시게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애들은 미국 애들, 시민권자 애들이니까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또 영어에 대한 게 또 불편하면 제가 불편해 봤잖아요. 20몇 살 때 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대한 뭐 눈깔 사탕 얘기를 하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외국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네. 좀 잘 끼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문화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커졌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값지고 좋았었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는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매장 수도 줄고 직원들 간에 좀 부교합들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이탈하고 뭐 잃는 게 있으니까 또 얻는 게 생기더라고요. 뭐 충신이라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왔어요. 저희 집 앞으로. 맥주 한 잔만 합시다. 뭐 온라인이든 망합니다. 저도 그만두고 우린 다 뿔뿔이 헤어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처음으로 들어서 뭔가 돌로 딱 맞은 듯한 기분이 그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해. 한국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도 커 같은 우버 택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쉽게 받을 수 있고 차만 있으면 되니까 우버 하면서 할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물론 어떤 직업이든 다 귀하죠. 뭐 그게, 택시 운전하는 게 뭐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맞습니다. 워낙 평생 동안 배우고 하신 일이 셰프 일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또 왜 왜냐면 우버는 네.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콜을 받고 아,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애들 네. 학교 갔을 때 제가 받고 가서 일하고 네, 오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네, 있어요. 애들 공부 시켰을 네. 때 제가 뭐 가까운 거리면 제가 콜 받아서 갔다 오고 아, 네네.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알게 됐고 느끼게 돼가지고 이걸 또 놓치고 싶지 않고 네. 제가 10몇 년 동안 일해왔던 거는 파인다이닝 일을 주로 그렇죠.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국 와서 차리고 그거를 문 닫고 고깃집을 이제 하게 돼서 내가 했던 주 종목을 안 하고 그 사이에 그게 교착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침체기를 가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또 잘 풀리지도 않고 코로나도 연이어 터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멍청이가 돼가고 있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죽는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 알아줄까? 막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 그래 비행기 타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휴. 이 어쨌든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거는 송은 셰프님이 아빠가 경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친아빠는. 이 친아빠가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가 의논도 하고 아빠와 좋은 어떤 추억도 쌓고 그러고 지내는 거지. 아빠가 ATM기도 아니고 돈만 가져다 주는 아빠?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또 송은 셰프님 본인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셰프님 와이프면 지금 응.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거는 반드시 방송을 아내분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야단칩니다, 제가.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좀 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옆에서 형으로서 보시기에 이거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들으면서 번아웃이 오셨나? 번아웃이 오셨나?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거든요. 그때 딱 네.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충분히 만족도가 있나 내 자신한테? 나는 누구지? 돈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빠로서의 역할도 뭐 남편의 역할도 아들로서의 역할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친구들도 없었어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소규모의 친구들의 이제 그룹이 형성됐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또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결국에는 형이랑 친해진 거예요. 형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없고 네. 형도 먼저 연락을 해주고 미국에 있을 때도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면 네.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네.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좀 소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번아웃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뭐 그냥 여유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은 번아웃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으로 굉장히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잘 오거든요. 그럼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힘드셨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전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예요. 번아웃이 올 만큼 활활 태운 거죠. 모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틈이 없이 그냥 꽉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꽉 채워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송은 셰프님 MMPI를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결과를 좀 봤는데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송은 셰프님은 자아 강도가 높으세요. 자아 강도가 그런 것 높다라는 같아.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막 대충 하고 뭐 그런 거는 본인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이 정도인 사람이어야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나의 판단이 대체로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신뢰해요. 이게 늘 지나치면 어떠한 좋은 것도 언제나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피드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흥분 막 이렇게 떠 있다. 또 있다.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흥분돼 있고 약간 고양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꼭 기분이 꼭 좋다기보다는 감정 자체가 약간 이제 팽창되고 고양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막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무서워 안 해요. 맞아. 막 해, 고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일 때도 있고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거나 빠르게 결정을 맞아요. 하거나 결국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안 듣지. 그러니까 우리 송은 셰프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완벽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두 번째는 팽창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물려 있으면 아들 공부도 정석 써서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행 학습을 제가 해서 가르치고 한 명씩 영어랑 수학. 수학 전공도 아니신데 내가 공부를 하면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사실 잘 가르친 사람은 정승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잘 가르치거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하고 사실 옆에 좀 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힘들어할 때는 잠깐 쉬라고도 하고 과일도 좀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이제 요리해서 좀 식사 시간에 먹게 하고
등도 두들겨주면 되는데 굳이 수학 정석을 공부하셔서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해야 속이 편해. 안 그러면 그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보는 거죠. 커피 한 잔 이렇게 단위를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한 잔 이렇게. 근데 저는 커피를 단위를 얘기할 때 2리터 에? 이렇게 2리터요? 네, 2리터. 어머.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보름 한 번씩 거진 기절을 해. 막 10시간, 12시간씩 기절을 해버려. 그냥 일이 너무 좋고 근데 또 일이 없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일을 잡고 이게 약간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풍자 씨가 본인 몸이 편안한 꼴을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고통도 통증도 잊어버리시는 것 네, 같은데요. 한 번은 촬영 중에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데 다리가 이만큼씩 부어있는 거예요. 뼈 쪽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안 아파요? 그러는데 아픈 거를 몰랐어요. 촬영하면서. 그 무통주사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맞아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환 수술했을 때, 두 번째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인데 2번 다 착용을 안 했어요. 2번 다 뺐어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뭔가 이렇게 해롱해롱 한다는 게 좀 싫었어요. 안 아플 것 같았고, 그냥 제 생각에 안 아플 죽을 것 만큼 같았고. 아프다고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그죠? 근데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일에 대한 답장을 제가 다 보내고 혹시 뭐 이렇게 손톱 살을 뜯는다든가 목이나 이런 거에 네. 이제 이렇게 물리고 나면 딱지 앉잖아요. 네. 그런 딱지를 떼는다든가 아니면 자해를 좀 한다든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옛날에는 좀 자해를 좀 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러셨던 건가요? 그 문제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죠. 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내시고 하는 것이 행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의 단계마다 결국 그것이 이거 약간 자기 파괴적인 건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짝 긴장이 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만 이게 편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인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져도 내 눈앞에서 찢어져야 되고 맨정신 상태에서 내가 아파야 되고 그게 있어요. 정말 이거는 수면 마취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냥 저는 부분 마취로 지내는 적도 너무 많아요. 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뭔가가 돼야 돼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네. 내가 확인이 안 되면. 내 정신이 아닐 때는. 이 통제력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력이라는 거는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해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 네. 그것도 통제력을 잃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도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뭔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났다. 막 애들은 재우더라도 여보 절대 자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도망가야 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 막 삐버하는 이런 상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풍자 씨의 삶이 굉장히 언제나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죠.